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키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요 저와 얼굴 크기가 똑같은 이상로 멘토님을 모시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로입니다. 예, 머리숱 정말 많으세요. 예, 네. 누굴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는 얼굴이 큰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젖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저도 살이 찐 게 아닙니다. 못 먹어서 부은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볍게 좀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기분 좋은 이유 있습니다. 코스피가요,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3포인트 가까이가 오른 0.65%가 올랐죠. 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불확실성 해소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 정확히 유효했던 것 같고요. 주 초에 변동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시라는 제 얘기가 너무나도 정확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도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포인트 가까이가 오른 72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의 강한 상승세 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당분간은 뭐 크게 악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아직 이제 그리스발 사태가 좀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 네. 그죠? 그렉시트, 과연 그리스가 디폴트로 갈까요? 네. 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넷 옐런 의장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던 발언, 그리고 그 뉘앙스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자넷 옐런은 바로 버냉키 의장이 지목을 해서 자넷 옐런을 의장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비둘기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서는 만들어 놓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유럽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스가 계속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자, 어땠습니까? 그리스가 또다시 불발이 되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 22일 날 다시 한 번 더 긴급회의라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자기네들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즐겁게 그리고 맛있게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상승장 안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고 지금 상승장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또다시 낙폭과대군들 그리고 매집이 이루어졌던 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신고가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느껴질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긍정적인, 가장 효과적인 답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뭐 낙폭 과대였던 사실 이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의 종목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풍력 관련주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용현 BM이라든가 현진 소재가 거의 25% 가까이 올랐는데 용현 BM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또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을 진짜 이거 낙폭 과대로 해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과 추세적인 반등 자체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기술적인 반등은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제한적인 반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정파동 안에 놓여있는 종목군들을 얘기하는 거고 추세적인 반등은 말 그대로 추세적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반등을 뜻하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 두 가지의 극명한 차이점은 바로 산업의 특성적인 부분이 첫 번째 바로 애묘군 멘토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성장성. 그러면 거기에 좀 더 붙인다면 트렌드적인 변모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안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고 오르는 종목군은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을 좀 살펴보자면 현대차가 13만 원대를 깼습니다. 예. 자, 너무 언더슈팅이라는 좀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데요. 이상로 멘토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오늘 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많이 던지려고요. 네, 이상로 멘토님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네, 뭐 사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지금 과연 이만큼 빠질 수 있을까? 오늘 한국 그리고 중미 FTA 관련해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동차 업종이겠죠. 그런데 왜 주가는 빠질까요? 바로 언더슈팅, 말 그대로 언더슈팅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단 한 가지 또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정의선 부회장에 대해서 현대차는 지분이 없습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네. 네. 아주 핵심을 콕
그거는 강연에서만. 예, 알겠습니다. 강연에서. 예, 강연에서 상세한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비콤, 안약 이런 거 꼭 보셔야 된다. 안국약품, 소화제, 일양약품, 그리고 상화탕, 광동탕, 광동제약 이런 거 보셔야 된다고 얘기 말씀 많이 드렸었죠. 정확하게 이제 굉장히 큰 추세를 그리면서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거의 이제 80% 이상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내가 어떤 수익률을 가져가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한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산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이런 머니게임이라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머니게임에서 단기적 매매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로울 것인가, 중장기적 매매가 이로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또 여러분 나와서 증권주에서 대해서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토픽을 SK증권을 좀 꼽아드렸는데요. SK증권이 금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움직여야 될 곳에서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SK증권 오늘 뻔히 올라오는지 알면서도 단타는 치지 않습니다. 왜? 결국은 이런 단타적인 매매가 나한테 폭탄을 선물 받는 거와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단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당하는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신 종목들이 있으면 바로 지금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이상록 멘토님께서 첫 건을 해결해 주시죠. 시원하게.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이상로입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신전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신전기요? 예. 예.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선생님? 산 지가 얼마 안 돼. 8,285원에 25%를 샀거든요. 8,285원에 20%. 25%요. 25%요. 예. 좀 불타기를 좀 하셨다, 그죠? 예. 그래요. 자,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얼마까지 지금 조금 남았는데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시고요. 자, 일단은 기신전기인데요. 몰드 베이스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 회복 과정 안에 어느 정도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적인 이슈화로 지금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타의 다른 이유라는 부분인데, 자, 이유 없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네가. 네, 그래요. 차트 보고 매매하셨죠? 예. 그래서 아니, 차트 그런 것도 볼 줄 모르고 나 방송에서 좀 괜찮지 않은가 싶어서 좀 며칠 전에 샀거든요. 예, 그래요. 일단은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10,000원 잡아드릴게요. 10,000원. 예, 10,000원을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제 목소리 듣기십니까? 예. 예, 10,000원을 보시고 대신에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는 언제까지 빠질 수 있냐면, 자, 요 자리, 자, 하단 권역의 7,800원 자리까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 여기에 보시면, 자, 요 봉 자체가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가격을 이탈시키는 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봉이 세력봉이 아닙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요 봉, 이 봉이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봉입니다. 그럼 그 가격 권역을 돌파를 할 때 손이 바뀌는 과정이 나타났었죠. 그 말은 여기에 이 봉의 밑에 부분까지는 여기 손이 바뀐 과정이었기 때문에 쉽게 깰 수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가 나중에 이 자리에 오더라도 이런 기술적 반등은 항상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단도 열어놓고 하단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매수가가 8,285원으로 사셨기 때문에 매수가가 상당히 애매하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고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이상로였습니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트레이스요. 예, 3,290원에 매수했는데, 예, 이게 지금 조금 한 9% 정도 내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손절치고, 아니면 목표가가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요. 30%. 들어가셨을 때는 이게 왜 들어가신지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 전반적인 TV에서도 약간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또 52주 최고가하고 일별로 했을 때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게 조금 났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몇 프로 안 나가지 그냥 놔뒀더니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 회사의 주 납품 매출처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LG전자하고 펜텍입니다. 네. 펜텍이 법정 관리 들어갔죠? 주인이 그래요? 없습니다. 그죠? 네. 펜텍이 못 지금 봤어요, 주인을 못 뉴스를. 찾아서 네. 결국은 네. 파산을 했습니다. 그죠? 법정 관리가 아니네요. 참 파산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네. 주 매출처 한 군데가 파산을 했습니다. 회사가 좋을까요? 안 좋죠. 네, 당연히 안 좋죠. 지금 LG전자는 그럼 좋을까요? LG전자도 지금 안 좋죠. 좀 안 좋. 예, 스마트폰 쪽도 안 좋고 그래서요. 스마트폰 쪽에서 계속 밀리죠. 네. 그러니까 선두 업체에 밀리고 네. 후발주자인 중국으로부터 치이고 그러니까 LG전자도 안 좋으니까 네. LG전자, 펜텍이 주 매출처인데 그 두 군데가 다 안 좋은데 이 종목이 간다면 웃기는 얘기겠죠. 그죠? 네. 예. 그 어머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들고 가야지 일단은. 예. 뭐 손실이 크게 안 난 상황이고 네. 수익으로 충분히 지금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네. 수익권역으로 전환이 되면 네. 파셔야 되는데요. 네. 자,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박스권으로 보기도 조금 힘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아니겠나라는 차트상으로 보면 3,800원까지도 갈 수 아니겠나라는 약간의 어떤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네. 네. 자, 이게 3,800원을 가기에는 나머지 산업적인 부분이 받쳐주질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려봐야 될 상승 구간은 여기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3,290원.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내 몫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손절을 칠까요? 그 손해 안 보고 나오셔도 되잖아요. 3,290원 부근이 어머니 매수가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충분히 지금은 거기까지는 이제 지금 예, 지금은 그거까지는 갈 수 있다고요? 예, 거기까지는 갈 것 같아 보여요. 아, 네. 근데 거기 가면 또 밀리기 쉽습니다. 제 생각에. 네. 그 정도 가면 그럼 매도해죠 뭐. 예, 예. 본전 네. 보고 나오면 매도를 하시고 네.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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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네. 네, 이번에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예, 현대위아요. 현대위아요. 네, 142,500원. 142,500원. 네. 예. 10%. 비중은요? 10%입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예. 아니 부품주는 그래도 좀 괜찮다 하는데 계속 짧게 누르다가는 그다음 빠지버리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스럽네요. 예. 비중 많이 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자, 어머님, 네네.
이 종목을 사서 10%가 이제 실어가지고 아유 다행이다라고 또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투자 습관 자체는 좋지는 않은 투자 습관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아 부품주는 괜찮겠지라고 일단은 톱다운을 그래 당연히 업황 자체를 무시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위아, 만도, 현대모비스 요 세 개가 이제 뭐냐면 삼총사 이제 자동차 부품의 가장 큰 대형 업체 삼총사죠. 근데 모비스는 네, 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모비스는 괜찮다고요? 네? 모비스가. 현대모비스지. 모비스겠죠. 보비스는 없어요. 네. 아니 글로. 현대글로비스. 네. 현대글로비스는 네. 요거는 이제 유통하는 회사예요. 아, 현대 그 고속도로 가면 왜 차들 샥 하면 차 몇 대 막 엄청 실어가지고 가는 차들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거. 이동하는 거. 그 차가 현대글로비스 거예요. 예, 그거를 차들을 얘네들이 이제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는 물동량이 줄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게 빠지죠. 왜?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자주 얘기하게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우리가 봤던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네. 유럽에서의 판매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었어요. 유럽에서 뭐가 많이 팔렸냐? 소나타? 아니죠. 바로 모닝 시리즈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자, 기계 업황도 좋지 않고 그리고 자동차 업황도 좋지 않고 하니까 이중고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 뭐 엔진 쪽으로 예. 괜찮다 프로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도 있는데. 그 엔진을 모닝 엔진을 납품을 했던 기업이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아, 모닝을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리 지금 기아차, 현대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돌아설 수는 있겠지만, 자, 단기적으로 먼저 올라오는 기업들은 중국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에요. 단기적으로 먼저 올라오는 거는. 그러면 현대위아는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들을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중국에서는 요즘 SUV나 승용차들이 많이 팔립니다. 예. 예, 큰 차들이 많이 팔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대위아는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타이밍은 늦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네. 그럼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손절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다른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은 들고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대위아는 제가 볼 때는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내일 바로 할까요? 네, 이왕 맘먹은 거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딴 정보 네. 사시면 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로였습니다. 네, 상당히 단호하신데요. 뭐 맞는 걸 맞다고 해야 되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멘토님. 예, 어떤 점을 예. 궁금하세요? 아, 예, 제가 SK증권 예, 오늘 1,520원에 매입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대우증권을 하려 하다가 예, 아침에 제가 예멘토님 방송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단타로 갖고 갈 게 아니고 예, 무게가 있다면은 좀 들고 가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매입을 했는데 예. 이제 예멘토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게 뭐 버버벅 올라가니까 따라 붙으셨지 뭘 그 말을 아닙니다. 위화를 하세요. 아니, 그 시가가 아침에 오늘 그렇게 출발을 한 게 아니고 시가에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올 때 예.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었는데 아, 예, 제가 그런데 예. 증권회사에 이제 제가 담당하는 직원이 자리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조금 늦었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증권사를 제가 나중에-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 네, 중요한 타이밍에 그 오늘 12%까지 튀는데 그 예, 중요한 그게 나중에- 타이밍에 그거를 예, 제가 뭐 보니까 나중에 뭐 1,600원까지도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다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 싶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튀면 당연히 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네.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걔까지 네. 뛰었는 데다가
예. 갭 상승해서 그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12%까지 뛰게 되면 당연히 그 근처에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거고 맞습니다. 그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던지는 순간 또 예. 그리고 단타를 보러 들어가신 분들이 또 생겼을 거고 그 단타를 보러 들어가신 분이 추가적인 상승이 안 되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또 같이 예.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주가는 밀려 내려오고 맙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고요. 예.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오늘 물론 우리가 차트는 참고만 해야 될 뿐인데 네. 중장기적 관점을 보는 것은 산업적인 부분을 보는 겁니다만 네. 오늘의 하루의 흐름을 보는 것은 보통 차트로 많이 인식을 하지요. 근데 네. 일봉상에 보면 저번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맞고 밀려 내려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밀려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오늘의 하루의 흐름은 어떻게 차트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 차트의 흐름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어요. 예, 산업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SK증권이 절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은 중소형 증권사라는 게 첫 번째 매력이고요. 네, 두 번째 매력은 지금 증권사가 IB, 즉 인터넷 뱅크에 가장 가까운 측면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들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들은 금융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런 인프라와 시스템적인 측면이 IB 쪽으로 가기 가장 쉬운 시스템인데다가 또 하나는 이 SK증권이 대기업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 회사가 아니에요. SK그룹 내에 있습니다만 SK그룹의 지분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회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금융자본의 이 산업이 50% 이상을 지금 투자를 못하게 하는 규제 조항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가장 IB 쪽하고 가까운 회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요. 첫 번째 그 IB하고 관계가 있다면 오히려 이런 SK증권이 오히려 가볍게 더 갈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늘 증권주 중에는 아마 이게 가장 상승폭이 좀 컸을 거예요. 12%까지 갔다는 것은. 그래 저는 뭐 그게 뭐 예멘토님이 추천하시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좀 갑자기 그런 눈물이 생각이 떨어지려 그래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조금 있으면 2,000원 이상은 가지 않겠나 싶은데. 예. 일단 1,800원대까지는 보이니까요. 1,800원대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세요. 1,800원 이상 오게 되면 전화를 한번 주세요. 어머니. 그렇게 할까요? 한번 더 전화를 드릴까요? 예, 전화를 한번 다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현대건설을 이제 3년 전에 산 건데 지금 못 팔고 있는데요. 예. 예, 좀 높아요. 제가 7만 원대 현대건설을 10%를 샀는데요. 예. 지금 이제 현대건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 지금 이게 현대건설이 얼마까지 더 떨어질 것인지 조금 알아가지고 좀 밑에서 사서 이걸 좀 단가를 내려서 팔았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자,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비중은 10%예요. 10%시고요. 네.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그러면? 현대건설을 한 2, 3년 묶여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는 조금 그전에는 그냥 아이고 올라오겠지 하고 그냥 그 7만 원 선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다리다가는 10년이 걸릴지 몰라서 이제 좀 저 밑에 어느 정도 저점이라 알면 거기서 사가지고 조금 한 20% 더 사서 그러면 단가가 좀 떨어지면 이걸 팔고 나오려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10%시죠, 어머니? 네. 부담이 되는 금액이세요? 7만 원이면은 7만 원이면 이렇게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하니까요. 예. 그래서 거 기다리다가는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유 자금 있는 걸로 아예 조금 더 타서 단가를 좀 더 내려가지고 이제 현대건설 밑을 좀 어느 정도 알으면 어느 선에서 그걸 타서 그냥 좀 기다려 보면 좀
올라오면 그냥 좀 손해를 덜 보고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어차피 손해는 봐요, 어머니. 예, 냉정하게. 예? 어차피 손해는 좀 볼 수 있어요. 예. 보는데 현대건설이 어디쯤까지 지금 오늘도 지금 보니까 오늘도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보니까 오늘도 네, 조금 더 내리는데 빠집니다. 예,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주가가 빠질 때는 언제까지 빠지는 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예. 대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디까지 빠질 때는 예,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머니, 예. 얘네들이 국내에 땅값이 오르고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오르지 않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그것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매출이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 중동이 옛날만큼은 유가가 안 되죠. 네. 그러면 새로운 개발을 하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오일mon이 옛날 얘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에서 물타기를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세요. 그러면 그냥 올라오더라 기다렸다가 어느 선 올라오면 팔아야 될까요? 지금 파시고 딴 종목 걸르세요. 지금 팔아면 안 되지. 지금은 너무 많이 이렇게 빠졌는데 팔아갖고 뭘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딴 걸로 하시면 수익이라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면 45,000원입니다. 올라가면 45,000원이에요? 네. 내년까지 봐도요? 내년까지 보면 저는 지금보다 더 빠져 있다고 봅니다. 내년까지 보면 더 빠져 있을 네.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자, 어머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트적인 흐름 자체도 중요한데 대부분의 그 매집 권역 자체 가격 권역이 보면 이 가격대 하단 권역이 다 분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위에서 움직였던 부분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분출 자체가 나타나더라도 이런 주포의 과정들은 밑에 하단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못 올라갑니다, 사실. 그렇다고 실적이 개선돼서 올라갈 수 있냐?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오를 만큼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금리도 인하할 만큼 인하를 했는데도 주가는 빠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가 다 반대로 인상이 되거나 동결이 된다면 그때는 이 건설주들은 더 올라가기 힘든 시장이 되는 거예요. 네. 금리가 인하됐을 때 가장 큰 베네핏, 이익을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바로 건설주입니다. 근데 건설주가 못 오르잖아요, 지금도. 네. 그럼 이미 반영이 많이 됐다는 거죠. 네.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가 더 빠질 건데. 그 네.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현대건설은 올 네. 가을까지 가면은 한 45,000원 갈까요? 지금 4만 원이잖아요. 예. 예. 지금은 48,000원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올 가을까지 가면 한 45,000원 정도 가면 거기서 팔아야 될까요? 45,000원 이런 가격대는 금방 반등 나옵니다. 사실 뭐 10%는 금방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오늘 내일 오르고 한 달 뒤에 오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어머니 7만 원에 샀다면 지금까지 2년 이상을 들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이 주가에서 45,000원 올라간다 한들 그게 기분이 좋겠냐 이거예요. 안 그만큼 좋죠.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제 말이. 45,000원 10% 먹을 것 바에는 딴 종목 선택해가지고 20% 먹으면 되지. 이걸 굳이 그동안 그만큼 시간을 좀 더 기다려가지고 10% 먹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나 좀 더 슬기로운 방향은 딴 종목 선택해가지고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어차피 비중이 10%잖아요. 예. 예, 그러면 딴 걸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에스인데요. 매수가가 잠시만요. 3,600원이라고 밝혀주셨네요. 비중은 30%고. 자, 우리가 차트로 보면 추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인식해야 될 종목이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이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주담하고 통화를 해보면 결코 좋지 못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조금 빠졌는데요. 주가가 빠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실적이 조금 그닥 나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2례차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시장입니다. 결국은 전기차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겠다는 소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큰 수익권역에 줄 수 있는 종목이라면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 말씀드릴 테니까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흔들거린다고 해서 절대 내가 자꾸 이걸 궁금해하고 여기서 자꾸 왜 안 오르지 하다 보면 결국은 3,600원에 들어간 가장 훌륭한, 어떻게 보면 3,600원 훌륭한 가격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00원만 와도 본인은 털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쳐다본 것에 대한 결과고 자꾸 쳐다본 것에 대한 답답함에 대한 반응이겠죠. 사람은 늘 내가 기억을 합니다. 내가 늘 답답해했던 종목들은 그게 올라올 때는 꼴도 보기 싫어지죠. 보통 던지게 되는 그 꼴도 보기 싫은 놈이 큰 효자가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려버리면 이미 그는 자식이 아니죠. 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보유 조금 미운 짓하고 꼴은 보기 싫습니다만 자식을 함부로 버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하나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문자 상담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어떤 종목 할까요? 여인님. 자, 1226번님이 파인테크닉스 4,300원 70% 전망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0원에 사셨고요. 자, 4,300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00원. 잘 사셨어요. 잘 사셨어요. 자, 주식 좀 보시네요. 잘했어요. 자, 잘하셨고, 자, 차트는 이 정도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뉴스 보겠습니다. 올라간 뉴스가 있나요? 자, 임직원 주식 매도 뉴스가 6월 3일에 있었다, 그죠? 근데 뭐 장중에 발표된 거는 악재가 아닙니다. 자, 6월 19일, 6월 18일 뭐 없죠. 뉴스가 없이 올라왔어요. 회사 내부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 여타의 이슈 자체가 조금 잡힐 수 있는, 재료가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고, 그럼 여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자, 요런 자리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주가 자체를 올리는 요 봉이 이제 중요한 봉입니다. 그런데 자, 요렇게 이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매수는 많이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깨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희한하게 요번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또 얘네들이 또 팔고 나가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누가 주품입니까? 얘네들이죠. 밑에 얘네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주가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매수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위에 있던 여기 일단은 1차적인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는 쉽게 가기 위해서 미리 매수를 해놓은 상태다. 그냥 가격은 1차적으로 5,3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대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 가격권역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4,200원이 손절가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잘 하셨어요. 좀 더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감을 한 20여 초 가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50포인트 예상 체결가가 나옵니다.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듯 보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좀 강하게 매도를 했네요.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한 반면에. 코스피가 기관 매수세로 인해서 205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말에 나올 추경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와주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기관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만약에 주말에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관은 또 월요일 날 급하게 매도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외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장중 730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일단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마감 선상은 729.86입니다. 그러니까 730선에 바로 거의 임박해 있다는 점이고요. 추가적으로 코스닥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가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것도 주요했던 부분이니까 코스피보다는 또 코스닥이 낫다라고 저희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던 만큼 그 점도 참고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요, 아직도 강한 추세적 상승의 구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벗어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야 되는 시장이 아니라 추세적 부분들을 수익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 나가시는 전략이 더 훌륭하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상로 멘토님께서 마감 시황을 시청자분들께 들려주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같이 한번 잡아주시죠. 예, 제가 아는 한도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십니까? 왜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자, 오늘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번 주에만 해도 상당히 지금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반등이 나왔죠. 자, 우리가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그리스 때문에 악재고 자네델런이 어떤 얘기 할지도 악재고 우리나라의 메르스 때문에 악재다 했지만 이 모든 악재가 지금은 오히려 호재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악재 자체가 반영이 될 때는 파는 게 아니구나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사실상 지금 시장을 올렸던 것이 바로 자네델런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적인 부분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 자체는 호재로 인식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악재가 반영이 된 구간으로 그냥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호재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러면 앞서서 예병근 멘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 이후에 있을 추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게 정책적인 발효라는 부분이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는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나가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더라도 대부분 이제 개별주적인 모습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수의 얽매인 상승보다는 가격적인 부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화장품주들이나 아니면 바이오, 제약업종군들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2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겠죠.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IT 관련 종목군들도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청자분들이 요거까지는 파악을 하시기 조금 힘드실 텐데요. M&A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성황을 이루고 있죠. 자, 미국의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 M&A, 기업들의 M&A가 상당히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호황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금 꾸준히 피인수되는 기업들이 많고 거기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다. 그만큼 기업들은 더욱더 먹고 살기 좋아지고 있다. 대신 국민들만 힘들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그런 부분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상당히 뼈대가 있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부터 갈게요. 레드로바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9,000원에 매수가 9,000원 20%를 가지고 있다. 5615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셨을까요? 그죠? 레드로바 참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천해서 참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진짜 분명히 갈 종목이라는 걸 몇 번이나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고 인식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년 동안 거의 가지를 못하다가 최근 들어 제대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바로 이 중국 기업에 피인수되면서 이런 주가의 모양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레드로바 익절가를 얼마를 잡아드렸냐면 1,500원 밑으로는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익절가란 얘기죠. 1,5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기에 놓여 있고 그런 추세적 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피인수된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이 종목은 지금 목표가를 상향해서 계속 올려가야 되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익절가가 1,500원인데요. 이게 13,000원을 넘어가면 익절가를 다시 11,000원대 위로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00원을 넘어가면 익절가를 12,800원까지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추세를 그대로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 전에 전 고점대 영역이었죠. 2014년도에 찍었던 초에 찍었던 전 고점대 영역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일단은 매물 소화를 거의 다 거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500원 절대 깨지 않는다는 관점을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이 1,500원이 깨지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흐름이다라고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잡아보시더라도 계속 익절가를 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추세적 부분을 계속해서 수익으로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참 많은 종목군들이 진짜 급등이 많이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투자 주의를 붙이지 않더니 요거 얼마 올랐다고 투자 주의를 붙입니다. 자, 금감원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금융감독원의 이런 쓸데없는 규제주의 이런 것은 좀 철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방송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사정이잖아요. 그거는 먼저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예, 사정은 아니죠.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맞죠. 예. 예. 저는 금융감독원 네. 예, 저도 사랑합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전화 받으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 예, 많습니다.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누리텔레콤요. 누리텔레콤이요? 네네. 매수가가 얼마세요? 누리텔레콤 6,500원요. 6,500원요? 네네. 비중은요? 70%요. 잘하셨어요.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작년에 사가지고. 맞죠. 네, 계속 들고 왔어요. 네, 물려서도 들고 있었네요. 맞죠. 네네. 네, 그래요. 손해 보다가 이제 수익으로 넘어간 케이스네요. 네네. 네, 그래요. 자, 6,500원에 사셨는데, 와, 이거 오랫동안 물려 있었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맞죠? 네.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게 이제 이게는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때 안 팔고 이제 네. 더 들고 있었는데 이제 크게 올라가는데 일단은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상승과 아니면 그냥 짧게 딱 올라갔다가 빠지는 상승하고 두 가지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누리텔레콤 같은 부분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상승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실적을 동반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변하면서 올라왔는 기업이에요. 올라갈 네. 때는 그걸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자,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했다.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주가를 올리는 애들은 알고 있었죠.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맘 놓고 막 베팅을 하는 거예요. 실적 어차피 좋을 건데 뭐 나중에 좋은 뉴스도 내보내면 되지 뭐 이 마음이겠죠. 우리는 어머님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적을 2분기 실적 언제 볼 수 있어요? 8월 달에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기관과 외국인은 8월 달에 보겠습니까? 아니겠죠? 네네. 예, 우리는 걔네들은 한번 투자하면 100억, 200억, 심지어는 1,000억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거의 뭐 5,000억, 6,000억씩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정보를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결국에는 미리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얘네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았던 물량 자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상승되는 부분은 박스권 상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박스권을 유지를 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숨을 고릅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우리가 주봉을 잠시 한번 보면요. 매집된 물량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요 자리죠. 요 자리. 요런 자리인데, 여기 얼마냐면 지금 5,700원, 5,500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13,850원까지 약 270% 올랐습니다. 예. 네. 얘들 할 만큼 했어요. 뭘 만큼 먹었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이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매집된 거래량에 비해서 2분의 1 가량이 지금 출회가 된 상황이에요. 다 털진 않았지만 절반 정도는 지금 털었다가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단 권역 자리, 이 자리 만원대 맞죠? 1,500원, 1,600원 되겠는데, 그리고 상단 권역 자리 13,000원까지 요 가격을 일봉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00원 이렇게, 그리고 상단은 13,000원 이렇게. 요런 박스권이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앞에 요 갭, 그리고 여기에 요 봉이 지금 양매수 봉이거든요. 예, 요 봉 밑에 요 자리는 단일 매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 자체가 다 기관 애들이 들어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섞인 물량이라는 거죠. 물순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단 권역은 1,500원. 그러니까 익절가를 1,500원으로 대응을 하시고, 네. 대신에 올라간다면 그때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저도 한 좀 중기로 볼까 싶어서. 중기로. 네. 예, 중기는 제 아들 이름이 중기입니다. 예, 어머니 1,500원은 익절가로 대응을 하세요. 1,500원이 중기로 보더라도 1,500원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장기로 보더라도 1,500원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고 가세요. 아,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네. 10,000원 딱딱 떨어지는 가격은 라운드 피겨 가격, 심리적인 저항선이에요. 네네. 근데 한 번만에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차익에 대한 매물 욕구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근데 저 가격을 밑으로 빠진다? 그거는 오버히팅밖에 안 돼요, 사실. 아,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이상로였습니다. 예. 이중기입니까? 예, 이중기입니다. 영화 배우 이름 같은데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요. 삼성 SDI. 네. 매수가는요? 128,000원, 비중은 15%입니다. 15%. 네, 이거 물타기해서 15%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떨어지고, 뭐, 2분기도 실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또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오늘도 잘 오르다가 떨어졌죠, 그죠? 네. 자, 일단은 네.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루머입니다. 아. 네. 실적이 안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삼성 SDI가 2차 전지를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삼성전자요. 아, 예. 삼성전자는 이제 스마트폰 배터리고요. 네. 그거 말고요. 대형 건전지. 그러니까 소형 배터리. 예, 그 자동차용 배터리 있잖아요. 네, 전기차 네, 네. 배터리. 어디 납품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 BMW도 예. 정답. 네. 딩동댕. 예. 네. 이 BMW SDI에 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이 BMW i3라든가 i8 모델이요. 굉장히 지금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i3의 경우는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사실상. 네. 그래서 어떤 전기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적인 부분의 문제이지 사실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만 좀 제대로 된다면 이 i3의 판매량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i3의 인기도가 i3 혹시 한번 사진으로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차가 좀 작은데 굉장히 예뻐요. 네. 예, 그래서 여성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기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좀 중장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장기를 보신다면 15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좀 뭐 오늘 조금 빠지고 내일 조금 오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목표를 15만 원까지 잡았을 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15만 원대까지 목표 잡고 이번 연말까지만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연말 전에는 한 번은 15만 원 이상은 가주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한번 들고 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버릴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네. 최근 들에 이게 갈 듯 하면서도 안 가니까 이제 욕심 많은 물량들이 좀 들어왔어요. 신용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못 움직이고 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면 그들은 빨리 털죠. 털고 나면 그때부터 제대로 주식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아이고 저 혼자 이게 고민하고 했더니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보세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예. 전화 전화 받을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어머니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저 밭에 밭에 네, 예, 29,200원. 29,200원. 예, 30%. 30%요. 예. 언제 사셨어요? 어제 사셨어요? 아니요,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예. 어머니 그래요. 자,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32,000원까지 간다 해가지고 예, 매수했는데 예, 지금 오늘 좀 많이 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내리면 예, 매수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매수를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예,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좀 싸게 사시지 그랬었어요. 제가 이거를 그때 한번 사가지고 예, 같은 단가를 사가지고 제가 조금 좀 그걸 했는데 제가 요번에 조금 비싸게 샀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추천받으셔서 사셨죠 오늘은? 이번에는? 예예. 그래요. 아니면 어머님이 저 고가권에 30%씩 못 들어갑니다. 예, 뭔가 확신이 있었겠죠. 그 말은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았던 거고 그거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고 이 종목은 지금은 너무 고가 권역이에요. 저런 자리에서는 사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빠질 수 있냐면 자, 요 자리 자, 적정 매수 가격은 요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27,000원, 26,000원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런데 지금은 31,000원. 자, 그래요. 요 자리까지 빠지면 더 사세요. 얼마를 사시냐면 지금 30% 보유하고 계시니까 50%를 맞추십시오. 예. 그렇게 맞춰 가지고 얼마까지 들고 가시냐면 32,000원에 파시면 그거는 중수입니다. 예. 이런 종목은 32,000원 가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예. 지금 보세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이에요. 예. 월봉이에요. 자, 여기 2007년도에 여기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얘들이 밑에 5,000원까지 뺐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2014년도 4분기죠. 다시 또 뺐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렸어요. 예. 얘네들이 요번에 신고가 안 보낼 것 같으면 안 올라옵니다. 이거 한번 올릴 때마다 돈이 얼마나만큼 많이 들겠어요. 최소 100억, 200억인데 그냥 지금은 얘들이 무조건 보낸다고 보고 올리는 거예요. 대신에 적정 매수가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밑에 자리 27,000원에서 26,000원 사이 가격대를 노리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밑으로 오면은 네. 다음 주에 보고 매수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한 30%인데 네. 좀 단가 더 낮추기 위해서 30%를 만약에 매수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상관없어요. 괜찮겠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쯤을 보유하고 있으면 될까요?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최소 들고 가세요. 8월 중순까지는. 자, 어머님, 얘네들이 오랄 스캐너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오랄 스캔, 이 기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임플란트는 보험이 적용되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어머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로였습니다.
예, 내일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서울 백범 김구 교육관입니다. 지하 1층에서 하는데요.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 앞역 1번 출구로 1번 출구 나오시면 한 700m 더불어 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요일 날 오시면 되겠고요. 일요일 날은요. 역시 똑같은 오후 2시입니다. 유한타증권 금융 디지털 밸리 지점에서 하는데요.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역시 도보로 한 500m 거리에 이 유한타증권이 있습니다. 잘들 오셔서 제가 오신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강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와주십시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